지금부터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귀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복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승 전라남 도립도서관장으로부터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보니까는 작년에 강좌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난해는 최초 강의를 5월달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서 오늘 실시합니다. 작년에 강좌에 참석했던 분들께 강좌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독서하는데 동기를 부여했다는 조사가 97% 나왔고 본 강좌를 계속 추진하자는 의견이 95%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본 강좌가 도민들에게 교양과 지혜를 길러주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서진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하 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경력으로는 코리아 헤럴드 기자, 서울대학교 이사, 대통령 직속 도서관 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인생의 기술, 서지문의 소설 속 인생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세상에 알리고 싶은 소설 속의 인생입니다. 본 강의를 위해 먼 길을 오신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섭을 받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강좌를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이 강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중요한 강좌에 걸맞는 강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전남 도립도서관 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실 이런 강연의 청중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뭐 역사라든가 무슨 사회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야는 뭔가 이렇게 강연에 오면은
이렇게 손에 쥐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어가는데 문학은 뭐 그렇게 좀 막연한 이야기 뭐 좀 예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뭐랄까 남겨서 또 누구한테 이렇게 그 강연 이런 강연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 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글쎄요, 물론 그 제 강연에서는 그렇게 그냥 막연한 어떤 인상만 갖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여러분께서 이렇게 작품을 그 읽으신다면은 뭐 물론 그 누구하고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화제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 내 일생을 통해서 그 부비부마다 대목대목마다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무언가 자기에게 인생의 이런 그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강연을 들으시고 뭐 별 그냥 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시거든 그 작품을 문학 작품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렇게 그 군악대가 굉장히 그 행복한 이렇게 연주를 해주니까 참 그 보기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군악대가 한 뭐 20여 명, 20여 명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조화로운 음악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물론 오늘은 굉장히 그 행복한 이렇게 그 화합한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그 연습을 해서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물론 뭐 갈등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튀려고 뭔가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뭐 가령 악기 같은 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둔다는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내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께서 뭐 영화 보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그냥 해피엔딩의 영화라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갈등이 막 이렇게 불거지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그냥 우리 이거 그만두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고비까지 갔다가 그 갈등을 이제 해결해가지고 정말 이제 어떤 일을 이뤄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즐겨보는 영화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동화 같은 거 사실 동화가 보통 성인 소설보다도 훨씬 뭐랄까요 내용이 좀 극단적인 경우가 많죠. 뭐 정말 그 여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뭐 남주인공이 정말 목숨을 걸고 막 싸운다든가 이제 이런 모험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이제 행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얻는 것이 행복할 자격을 얻는 거죠. 동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가 뭐 그냥 예뻐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계모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을 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행복할 자격을 이제 얻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주인공들이 행복하다는데 만족을 느끼지만은 그 행복한 내용을 몇백 페이지 소설로 읽고 싶지는 않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별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왕자가 뭐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고 신데렐라는 또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도 그렇고 그 이튿날 아침에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행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얘기만 몇백 페이지 이제 계속되면은 별로 그거는 이제 소설로서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는 재미라는 것은 정말 그런 갈등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냥 그것이 무슨 이런 과학적 취미로 주인공들이 그냥 고통받고 막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즐기는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저 사람은 나일 수도 있는데 저 상황은 나도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그래서 그만 그 속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주인공의 그런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또 그 갈등을 이제 같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나에게 행복을 주면서 또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을 손상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해치지 않고 이제 이 상황을 모면이라기보다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대리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거기서 인간이라는 것이 참 이런 것이구나 또 인간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이렇게 참 뭐랄까 얌전하고 소극적으로 보이던 이런 사람도 이런 면모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정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또 비춰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설을 보면은 작가마다 세계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영국 소설 그러면은 19세기 영국 소설의 분위기가 되게 비슷한 게 아니죠. 정말 작가마다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고 작가가 보여주는 세계가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이제 19세기 영국이라고도. 그래서 정말 인간의 참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인간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물론 의문도 더 짙어지죠. 의문도 더 짙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참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고요. 한번 제가 어느 한국 소설이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 쓴 적이 있어요. 이 소설이 소설이 사실 이제 10권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때로는 굉장히 샀죠. 이제 한 권에 6,000원씩 해서 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가격은 6만 원이지만은 가치는 6억을 훨씬 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글을 한번 쓴 일이 있는데 정말 소설이 주는 가치라는 것은 물론 모든 학문이나 이제 지식의 가치가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강사료라든가 이제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전무한대로 큰 것이지만 정말 소설의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정말 나를 어떻게 내면으로 살찌우고 나를 이렇게 성숙해 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소설이 아니겠습니까? 소설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사실 옛날에 이제 금오신화 이런 것도 이제 소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소설이라는 용어가 조금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뭐든지 이렇게 시가 아니고 이제 이야기를 적은 것이면 이제 소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문학에서는 이제 프로스 테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건 이제 산문으로 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nove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novel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소설인데요. novel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삐딱하게 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학하면은 시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저소득층이 뭐 일에 지치고 그랬는데 그냥 말하자면 기분 전환, 심심소일거리로 이제 읽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뭐 깊이 뭐 이 사람이 정말 그 인간적인 고뇌 뭐 이런 것을 이제 읽을 그런 어떤 정신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서민들이 좀 자극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제 뭐 주인공이 어디 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그 옛날에는 참 불황자가 많았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말 시절이 안 좋을 때뭐 임꺽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올 그때 이제 정말 유리걸식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서양에도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우리 요즘 같으면 이제 깡패라고 할 만한 뭐 그런 이제 불량배 같은 사람이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그럼 이제 그 떠돌이니까 뭐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근사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을 좀 속여가지고 한몫을 잡고, 근데 그 다음 이제 다른데 그래서 이제 한몫을 잡으면은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들통이 나서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는 뭐 이제 별로 그 인을 잡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무슨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붙잡혀서 뭐 졸경을 정말 이제 치르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뭔가 그렇게 깊이 생각은 하도록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읽혔습니다. 근데 이제 18세기에 돼서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책들은 이제 굉장히 싸게 그래서 종이질도 아주 안 좋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팔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싼 그런 그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좀 소설 문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소설이 나온 것은 18세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학자에 따라서는 뭐 17세기에 나온 어떤 작품이 뭐 최초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18세기 소설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분 좀 아시는 Gulliver's Travels, 걸리버 여행기라든가 또는 이제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 같은 작품이 이제 최초의 소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1740년 18세기 초에 나온 파멜라라는 작품이 이제 최초의 소설이다. 대개들 이제 영문 학자들 사이에는 거의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있는데요. 그 18세기 이제 이렇게 소설이 나오게 된 그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문학하면은 시였고요. 되게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학식이 있는 이런 좀 교양인들은 그 소설이라는 뭐 이렇게 서가문학 자체가 좀 그런 이렇게 자극적이고 아까 이 말씀드리는 자극적인 그런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문학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시를 이제 시라야 이제 제대로 된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시는 뭐 시를 팔아서 사실 이제 시인들이 생계를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인들은 페이트론이라는 그런 후원자를 구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시를 쓰려고 이런 주제로 이제 시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서정시라든가 이런 짧은 시들은 좀 귀족 청년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미로 이렇게 써서 그냥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이런 것이 많았고요. 뭐 장시를 써서 정말 이제 자기 시를 생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그 시를 팔아서 이제 자기 시인으로서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페이트론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내가 이런 주제로 이제 이런 시를 얼마만큼 긴 시를 쓰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식견이 있고 이제 또 약간은 뭐 문화적인 허영심에서 이제 그런 페이트론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트론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생계를 이렇게 조달했고요. 그런데 18세기 정도 되면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물론 그때는 이런 통계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문자 해독률이 5% 내지 인구의 이제 5% 내지 10%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그건 엄청나게 이제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이제 문제 해독률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떠날 필요가 일생 동안 거의 이제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몰라도 살 수가 있었어요. 언제나 다니던 길, 자기 손끝처럼 이제 많이 아는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문자를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경작을 그냥 이제 씨 뿌려서 이제 잘 갖고 가지고 이제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사실 문자를 몰라도 됐죠. 그런데 이제 17세기 이렇게 이제 18세기에는 영국에 이제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래서 상업을 하려면은 장부라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뭘 얼마를 팔았다든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만 있어서는 사실 장사가 제대로 돈을 좀 큰 비용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웃 마을에도 가려면은 사실 이제 문자를 좀 알아야지 표지판이라도 보고 그 당시에 표지판이 제대로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생계의 필요를 위해서도 이제 문자를 해독해야 됐었고 또 사실 그만큼 경제적인 수준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문자를 해독하게 되고 또한 이제 여성들이 이전에는 여성들이 다 가내공업으로 이렇게 이제 버터를 우유를 가지고 이제 버터를 만든다든가 치즈를 만든다든가 비누를 만들고 또 직조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식구들의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입힌다든가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대량 생산이 훨씬 싸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여가가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남성들도 이제 웬만큼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부인이 좀 이렇게 그냥 일만 하고 그러지는 않고 좀 이제 고상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소설이라도 좀 읽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같이 가더라도 이제 자기를 좀 빛내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설의 독자가 생겼고 소설가는 이제 독자에게 소설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조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거의 다 사람들이 이제 태어난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일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도시가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도시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래서 편하게 모든 사람들 저 집에는 정말 숟가락이 몇이 있고 저 집에 고부 관계는 어떻다든가 이런 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빠냐하는 그런 생활에서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인명성이 보장되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사생활을 갖는 그런 생활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편할 때는 별로 그냥 어떤 사람의 내면이라든가 내밀한 생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의 이제 가족 생활이라든가 또 저 사람 부부 관계라든가 부자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왜 저럴까 이런 관심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뭐랄까요 이
이렇게 전에는 뭐 이렇게 농경 사회에서는 무슨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그냥 이제 태어난 대로 그냥 이제 그것이 이제 천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농부로 태어났으면 일생 이렇게 이제 땅을 갈다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생겼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니까 자기도 그런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에 이제 했기에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면 나의 그 처지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남의 운명을 굉장히 참고를 남의 운명은 그냥 남의 운명이고 내 운명은 이게 주어진 길이니까는 하여튼 죽을 때까지는 이거는 내 운명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그 사람들의 이제 내면 어떤 동기에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고 싶은 것이고 굉장히 이제 귀한 참고가 되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에 그런 소설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문화해동물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19세기에 소설 문학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소설 문학은 그렇게 이제 사람의 어떤 내면을 비추어주는 그런 이제 문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귀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문학이었고요.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19세기가 되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냥 세상이 우리는 오늘날 이제 세상이 빨리 변한다 이렇게 물론 정말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19세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현기증 날 만큼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뭔가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고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1830년에 처음으로 대공업 도시였던 맨체스터하고 항구인 리버풀, 영국 그때 당시 이제 최대의 항구였던 리버풀 사이에 이제 철도가 개통이 되게 되죠. 근데 철도 이전의 사회와 철도 이후의 사회라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간에 대한 관념, 거리에 대한 관념 이런 것이 이제 모두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되게 알고 계시지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영국을 정말 부강국으로 세계 제일의 부강국으로 이렇게 만드는 한편 노동자 문제 그런 이제 극심한 사회 문제 때문에 정말 사회가 흔들리고 정말 비명을 지르고 말할 수 없이 어지럽고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이전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서 매주 이제 같이 이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목사들은 정말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정말 영원한 파멸을 이제 맞는다 이런 이제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윤리의 중심축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교회의 그런 성경 근데 이제 그때는 기독교가 성경에 나온 말씀은
모두 다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는다면은 이제 그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회의가 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내가 이제 그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건 정말 사악한 생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이제 고증을 해보니까는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 이제 있는 말이 도저히 사실일 수가 없다. 화석을 보면은 정말 오늘 그 사연사 박물관을 가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을 느꼈는데 화석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엿새 동안에 모든 생명을 갖다가 이제 창조를 하셨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이제 연구 이런 것이 성경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뭐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가르치지만은 당시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런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100% 이제 신봉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많이 멀어졌죠. 그냥 이제 교회를 아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교회에 이제 나가더라도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100%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19세기에 오면은 정말 굉장한 경쟁사회가 되고 아주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고 사회에는 너무나 비참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면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인심이 각박해져 가고 세상에 어떤 사람과 사람을 묶는 끈이 유대가 이제 약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의 사회적인 소속 그런 것도 이제 정말 불안하게 되고 그런 자기가 이제 이런 지역사회에 정말 뭔가 기여를 해야 되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정말 큰 희생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사회라는 것은 그냥 뭔가 마지못해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그냥 이제 속하는 것이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되기를 그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정말 이제 모래알같이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떤 만인이 이제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독려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정말 약육강식에다가 저 사람 몫을 내가 뺏어야지 내가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정말 이제 소설이 우리 더 이상 뭐랄까 이 목사님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인간성 회복, 인간적인 유대, 인간적인 온전의 회복 이런 것을 이제 소설이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가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소설들은 이제 뭐랄까 요즘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행복한 결말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권선징악적이랄까요 그런 이제 좀 결론을 유도한다고 이제 그래서 조금 불만인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안이하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런 인간의 내적인 갈등 이런 것을 이제 모두 겪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인간의 도리를 터득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이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만을 위한 자기 위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파괴,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런 것을 이제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렇게 인간 유대를 벽해주는 것이 19세기 소설가들이 생각한 소설가들의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사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또 소설가들이 많은 사회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것을 소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렇죠. 요즘도 어느 정도는 드라마라든가 물론 소설도 하지만은 드라마가 더 이제 직접적인 뭐랄까 이렇게 효과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소설가들이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또 사회에다가 이런 문제는 정말 이제 이런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이런 제도는 고쳐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개봉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의 여론을 흥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편의 좀 연극 소설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 재미있는 소설들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이제 제인 오스틴은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름도 들어보시고 또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을 적어도 이제 오만과 편견을 들어보시고 또 이제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인 오스틴의 분별과 감수성 이런 것도 이제 영화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즐겁게 감상하고 아주 인상 깊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왜 그렇게 이제 인기를 누리는가?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을 사실 이제 썼던 것이 아주 젊었을 때 썼어요. 한 20대 초반, 아주 초반에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출판사에 이렇게 보냈는데 출판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10여 년 동안을 그냥 묵혀두었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손님들 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쳐서 181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 로만과 편견이 나온 지 20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에서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10파운드 화폐에 들어가는 얼굴을 이제 제인 오스틴으로 이제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벌써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파운드화를 이제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인 오스틴의 이제 국민 작가였죠. 그 당시에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다 굉장히 아기자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6편의 장편 소설을 썼는데 정말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한 번 사보면 놓기가 어려운 그런 작품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이렇게 제인 오스틴 제가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문학도입니다만 이렇게 정말 밥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심취한 소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스틴 작품은 정말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좋아서 이제 밥을 먹고 물론 이제 밤을 새워서 이렇게 읽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스틴 작품의 이제 대부분 줄거리가 한 젊은 처녀가
어떻게 이제 자기에게 정말 그 맞는 이상적인 이제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인 오스틴은 규수 작가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세계는 좁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관심사도 이제 그냥 젊은 여자가 이제 그런 신랑감, 좋은 신랑감 만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그때는 그냥 이제 정말 제인 오스틴의 작품은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정교하게 잘 썼기 때문에 난 참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제인 오스틴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하고 엄격한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은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인 오스틴의 사후에 점점 더 이렇게 이제 평가가 높아져서 지금은 영문학에서 정말 최고의 작가 몇 손 가닥 안에 꼽는 그런 아주 최고의 작가로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마 가장 친숙한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을 조리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 세 개에서 조금씩 이렇게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 오스틴의 이 오만과 편견에는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젊은 여성이 이제 나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나이가 21살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주체성이 뚜렷하고 이제 아주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을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젊은 여성이죠. 당시 젊은 여성으로서는 이제 좀 그리 흔한 여성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이제 항상 좀 사람을 좀 꿰뚫어 본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식을 부리고 이런 것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것에 상당한 이제 자만심을 느끼는 그런 이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건방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도덕적인 주관 같은 것이 이제 뚜렷하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근데 엘리자베스의 집안은 아버지가 이제 웬만한 지주이기는 한데 그냥 좀 소지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전혀 이렇게 생활에 불편은 없는데 딸이 다섯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장자 상속세에 의해서 영국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장자 상속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상속의 땅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당대에 이제 땅을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분배 이렇게 상속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물려주든지 분배해서 물려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대부분의 땅들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것을 이제 상관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후손 중에서 여자 후손이 그 당시에는 1883년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세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법적으로는 여자 부인의 재산은 남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몇백석이라든가 하여튼 이제 재산을 마련했는데 이 재산을 갖다가 내의 이제 여자 후손이 가지고 남의 집에 결혼을 하면은 그 집 재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 후손만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남자 이렇게 이제 친척에게 유산이 가도록, 그러니까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딸들하고 부인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제 그야말로 뭐 1년에 50파운드라도 이렇게 이제 그 아주 굶지는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뭐랄까요 신사숙녀의 사교계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 수준을 전혀 유지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또 그 자매들도 전부 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신랑감을 구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처량하게 차례 없는 이제 그런 그 위치가 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정말 이제 그 딸들이 사실 19세기는 여성이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초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도 아마 어렸을 때, 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정년기, 혼기,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혼기를 넘기면은 그냥 뭐, 본인도 물론 고민이 많고, 부모들이 그냥 너 어떡하니, 너 빨리 결혼해야 돼, 빨리 이제 시집 보내야 될 텐데, 뭐, 어떡하니, 이렇게 이제, 정말 한탄을 하고, 그래가지고, 참 그 여성을 불편하고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영국은 정말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랑 감을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뭐 자기는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사실 영국에서는 그런 이제 신사숙녀 사회에서는 신사라는 사람이 사실 뭐 무의도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무의도식이라면 우리는 너무 끔찍한데요. 신사는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먹을 필요가 없고 물려준 재산으로 편안하게 사는 뭐랄까요 고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재산을 이제 아주 톡톡히 물려받을 그런 이제 신랑감을 구하지 않으면은 웬만한 여성도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요 과민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근데 이제 남자 형제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눈칫밥이지만은 남자 형제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남자들은 또 이제 누나나 이제 누님이나 뭐 누이를 갖다가 뭐 나가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양을 했지만은, 그래서 참 뭐 그것이 쓰라린 그런 이제 눈물의 빵을 먹어야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남자 형제 집에서 살 수가 있었지만은 이 엘리자베스처럼 남자 형제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이제 생계의 수단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초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뭐랄까 아무라도 뭐 웬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빅리라는 이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사를 오는데 아주 싹싹하고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큰딸 엘리자베스의 언니가 미인이고 참 상냥하고 마음도 착하고 이제 그래서 빅리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지는데, 빅리의 친구인 이제 다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체격도 당당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오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골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뭐 시골 사람들의 그런 관심 분야라야 뭐 그렇죠 그냥 뭐 이웃 소식이나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걸 참 따분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정말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자베스 자기 친구가 저 처녀하고 춤추지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지만은 뭐 내 관심을 끌 만큼 예쁘진 않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뭐랄까요, 보통 숙녀들처럼 뭐 좀 지혜체하고 위선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 활발한 그런 처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집안이 좀 지체도 낮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주책스럽고 이제 동생들도 교양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시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서 좀 글쎄 다행이라는 어폐가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정말 자기보다 너무나 재산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이 낮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너무나 이제 무교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하고 이제 뭐랄까 인척을 맺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점점 너무나 끌리고, 그리고서 이제 엘리자베스를 좀 이렇게 한동안 만나다가 더 이상 이제 엘리자베스와 더 이렇게 만날 그런 기회가 없어질 것 같은, 이제 없어지게 된 그런 작별의 이제 상황에서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뭐랄까 자기가 굉장히 아주 관대한 지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재산이 1년에 £10,000면 정말 이제 아주 드문 신랑감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데 엘리자베스가 이제 이런 지하에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다시가 이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자베스가 이제 다시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가 이제 자기 친구하고 이제 엘리자베스의 언니하고 이렇게 이제 친해지려는 거를 이제 억지로 뛰어놨다, 뭐 이런 완전히 오해는 물론 아니고 그런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다시의 인격에 대해서까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제 다시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가 처음에는 뭐 충격에다가 또 분노도 좀 했겠죠. 그러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엘리자베스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이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또 엘리자베스도 이제 다시에 대해서 아주 악감을 품었던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부당하게 어떤 조비컴이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자기가 굉장히 판단력이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부당하게 이제 다시를 아주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심했던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도 그런 지적인 오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반성을 하고, 또 다시도 이제 그런 자기의 오만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재산 관계와 관계없이 엘리자베스의 인격을 이렇게 이제 존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엘리자베스의 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아주 뭐랄까요, 조용히 그것을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또 자기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었지만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두 사람이 원래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제 자질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정말 작은 그런 결함까지도 이제 극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행복할 자격을 이제 얻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와 다시는 이제 두 사람이 원래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성찰을 이렇게 청원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진 그런 이제 청원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진지한 자기 성찰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행복할 자격을 얻고, 행복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다시가 굉장한 지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주와 마님으로서 영국의 사회에
그 지주와 이제 소작인들로 유지되던, 그래서 그 소작인들의 그 행복이 정말 이제 지주의 손아귀에 달렸고, 정말 지주가 그 영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이제 그 지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렸고, 그래서 그런 영국적인 가치를 이제 뭐랄까요, 굳건히 하고 다질 수 있고, 또 그 이제 자기 그 훌륭한 부모가 돼서 그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부부가 탄생하는 것으로 이제 그 끝이 있습니다. 네, 여러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는 얘기를 못 드리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이 그냥 뭐랄까 청춘 남녀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물론 그 행복이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꼭 이 사람들이 이만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만큼 이제 행복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흡족한 그런 소설인데,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 영국적인 가치를 다시 수립함으로 해서 영국을 튼튼하게 하고 영국을 이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탄생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달으실 수 있을 거고요. 19세기 중반에 이제 디킨스를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디킨스라면은 19세기의 거의 30년 이상을 첫 작품이 뭐 아마 32년, 36년, 34년, 네, 그렇게 1834년 이렇게 이제 24살에 첫 작품을 썼고요. 그리고 비교적 일찍 죽었지만은 하여튼 이제 30년 정도를 영국 정말 문단의 황제로서 이렇게 이제 지배를 했던 디킨스죠. 그래서 이제 디킨스는 처음에 의회 기자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자로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병폐, 부조리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디킨스는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가 뭐 이렇게 가난했어. 하여튼 아버지가 뭐랄까요, 재정을 잘 이렇게 집안 재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데틀스 프리즌이라고, 그때는 이렇게 빚진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빚진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밥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이렇게 이제 가둬두면은 밥은 자기가 조달을 해야 되고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참 뭐랄까 좀 주변머리가 없고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린 디킨스를 갖다가 구두약 만드는 공장에 이렇게 일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약 만드는 공장이라니까 정말 얼마나 환경이 나빴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서 일하는 그러니까 영국에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동이나 이런 아주 가난한 그런 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뭐 벽돌도 나르고 정말 차일드 레이버, 어린이 노동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영국도 이제 19세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폭살을 당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디킨스가 이제 굿 블래킹 팩토리라고 이제 구두약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데, 거기 이제 같이 일하는 소년들은 뭐 거칠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디킨스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디킨스를 많이 못 살게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악몽으로 일생 지워질 수 없는 상처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킨스의 소설에는 참 어린아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어린아이들의 고통 같은 것을 디킨스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정말 이제 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이야기는 다른 작품에서는 아이들이 다 그냥 희생양처럼 물론 이제 끝에 가서는 그 아이들이 다 뭐랄까 축복을 받지만은 굉장히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그런 그 구조인데, 이 위대한 유산에서는 그 어린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 자신이 이렇게 타락을 하는, 그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타락을, 근데 아직도 막 극심한 타락은 아니죠. 하여튼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의 시작은 이 어린 그 피비 이렇게 그 교회 묘지가 이제 옛날에는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그 교구민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었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교회의 마당에 이렇게 묻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린 핍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자매들 이제 이렇게 묘비를 보면서 처량하게 이렇게 있는데 무시무시한 탈옥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 내일 새벽에 그 먹을 거를 훔쳐 가져오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네 강하고 심장을 꺼내 먹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다 죽고 그래서 맨 누나 굉장히 정말 사납고 인정머리 없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아무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맨날 이제 핍을 때리고 이제 그러는 그 누나 손에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나한테 누나의 음식을 훔쳐가지고 그게 들켜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무섭지만은 또 자기 그 간과 심장을 빼먹겠다는 그 죄수가 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누나가 이제 손님을 초대하려고, 그 이튿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려고 만들어둔 이제 파이랑 이런 걸 훔쳐가지고 이제 죄수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수가 너무나 허겁지가 없고 개가 이렇게 덥석덥석 먹듯이 이렇게 먹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물론 이제 뭔가 하여튼 이렇게 소름도 돋았지만은 또 너무 불쌍하기도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니까는 기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정말 그 죄수는 어린아이의 인상스러운 한마디에 목이 메고요. 그래서 그 죄수가 이제 일생 동안 그 아이한테 이제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수가 또 다른 탈옥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 도망갈 것도 포기를 하고 그 다른 탈옥수를, 그러니까 이제 철천지 원한이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죄수였죠. 그 죄수를 이제 잡히게 하려고 자기 도망가는 것도 이제 포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일은, 그래서 핍에게는 정말 이렇게 악몽처럼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치 이제 사실 자기는 그냥 불쌍한 죄수에게 음식 갖다 준 것밖에 없는데도 마치 이제 자기가 무슨 죄에 연루된 것 같은, 어린아이니까 그렇겠죠. 어른도 약간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일생 동안 가끔씩 어떤 이렇게 악몽처럼 생각나는 그런 이제 죄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죄수는 이제 핍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미스 해비샴이라는, 우리는 미스 그러면은 굉장히 젊고 예쁜 여자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냥 이제 결혼 안 한 여자는 다 미스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노처녀인데, 결혼식 날 아주 이 악질 사기꾼 신랑이
결혼식 날 나타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처녀는 뭐 그렇게 마음이 착한 처녀도 아니고 아주 원래 젊었을 때부터도 이제 굉장히 오만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나 자존심에 상처가 되고 또 이제 상심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15년 동안 이렇게 저기도 그 웨딩 드레스를 그냥 입고 웨딩 케이크도 그냥 놔두고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완전히 마녀처럼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그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소년을 데려다가 좀 이제 놀게 자기 심심하니까 노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핍을 누가 소개를 전거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말 무시무시한 마녀 같은 그런 이제 그 사람이 플레이 놀아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거기서 놀라고 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집에 이 에스텔라라는 그 미스 하비샴의 양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사랑을 쏟을 그런 대상으로 이제 하나 뭐 고아 소녀를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빌렸는데, 이 고아 소녀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이 미스 하비샴이 자기가 이제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런 원한을 갖다가 이 에스텔라가 그 미모로 이제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고 그 남자들에게 다 이렇게 상처를 주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런 원한을 씻어주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이 이제 아이를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핍은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제 근데 매부가 대장쟁이였기 때문에 핍은 이제 대장간 일을 배우면서 그러면 이제 정말 대장쟁이가 되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누가 핍을 갖다가 신사로 키우려고 이제 한다. 그래서 핍이 이제 성년이 되면은 큰 재산을 주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핍을 갖다가 이제 신사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너 신사가 되겠니? 그러니까는 핍이 그 전까지는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사실 에스텔라 때문에 자기가 이런 대장쟁이가 돼서는 고상하고 예쁜 에스텔라에게 접근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사가 되면은 이 에스텔라에게 이제 그리고 사실 자기가 아는 부자라고는 미스 하비샴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스 하비샴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신사로 길러서 에스텔라하고 이제 맺어주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가서 신사 교육을 그냥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인문 교육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에게 이렇게 이제 신사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이제 21살이 되니까 1년에 500파운드씩을 이제 용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혼자 사는 청년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폭풍과 치는 날 이제 누가 갑자기 이제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누군가 했더니 아주 흉악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때 이제 10여 년 전에 묘지에서 이제 네가 나를 이제 음식을 갖다 줘서 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핍이 정말 죄수 일만은 정말 잊고 싶은데 죄수가 다시 나타나니까 돈 좀 줘가지고 빨리 이제 보내고 싶어 하는데, 죄수가 자기가 이제 핍의 후원자라는 그런 거를 이제 밝힙니다. 그러니까 핍이 너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이런 신사사회에서 죄수의 돈으로 이러한 이제 죄수의 돈을 받는 죄수의 후원을 받는다면 도저히 신사사회에 이제 더 이상 속할 수 없다는, 그렇지만은 죄수가
사실은 이제 그 중죄인이어서 그 당시에는 그 사형 대신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그 호주로 이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그 호주 개척하는데 그런 주술을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가가지고 돈을 조금 벌어서는 투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백에 이렇게 그 보답을 할 겸 또 이 죄수도 자기가 이제 그 신사에게 속아가지고 신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중죄인이 된 것 때문에 이제 그 원한을 자기도 어떻게 이제 신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사를 소유함으로써 그 원한을 풀어보려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핍은 그 중죄인이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오면은 잡히면 이제 100% 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수를 우선 탈출을 이렇게 이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죄수를 갖다가 이제 탈출을 시키려고 뭐 이런 템스강에 보트놀이를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취미로 보트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트놀이 하는 거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살짝 그 죄수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 고개로 이렇게 이제 탈출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나중에 이제 그야말로 거상을 이렇게 이제 들켜서 죄수는 이제 사형을 받게 되고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냥 그 죄수가 나타났을 때는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정말 혐오감밖에 안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 죄수의 이제 그야말로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너무나 연민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죄수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은 그 재산은 국가의 전부 몰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백에 주려던 그런 이제 재산은 하나도 이제 못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핍은 그 재정적으로 정말 이제 죄수가 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죄수로부터 정말 그 연민을 느끼면서 인간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어떤 정신적인 그 신사가 되는 그런 그 이야기이고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 소설이고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너무나 그 생생하게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테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테스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야기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테스의 비극의 시작은 테스가 가문이 귀족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아버지가 그 옆 동네 목사한테서 이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옆 동네 목사가 테스를 갖다가 이제 테스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존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가난하고 주변머리 없는 그런 이제 테스의 아버지에게는 전혀 안 어울리는 말인데 두 번째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목사가 사실은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게 낫다는 거를 자기도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면은 또 말을 하고 또 가르쳐주고 싶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당신네 집안이 굉장한 아주 기세를 여기 이 집안에서 아주 기세를 떨쳤던 그런 이제 더블빌가 후손이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는 그것이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데도 막 기거만장해가지고 이제 동네 술집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훌륭한 기사 집안 후손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술을 막 건강하게 먹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렇게 벌통을 시장에 이렇게 배달을, 이제 말하자면은,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문받은 벌통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 갖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만 이렇게 술을 취해가지고서는 잠이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테스도 사실은 그 전날이 이제 메이데이라서 뭐 행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피곤했는데도 남동생을 깨워가지고 이제 벌통을 배달하러 집에 아주 비루먹은 늙은 말을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너무 피곤한 새벽 1시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한 바람에 잠깐 졸다가 그만 저쪽에서 오는 마차에게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 가난한 집에서 말이 생계의 수단이었는데, 테스가 사실은 근데 말이 죽은 건 테스의 잘못이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테스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이제 술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도 테스는 이제 말이 죽은 것이 이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트렌트리지라는 데 가면은 더버빌이라는 그런 이제 가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친척인데 하여튼 좀 이렇게 잘 봐달라고 하라.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옛날에 뭐랄까요, 동성동본은 뭐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서양은 이제 동성동본끼리도 결혼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그 집에 보내면은, 근데 그 집에 젊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테스가 예쁘니까 그 집 아들하고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인지, 그런 건 정말 역사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근데 테스는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도 않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뭐 일을 좀 해가지고 하여튼 좀 일자리를 이렇게 부탁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집에 마님의 애완조, 마님이 이제 새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애완조를 돌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집에 젊은 아들이 계속 추근거리면서 이제 그러죠. 근데 테스는 뭐 도대체 남녀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근거리는 게 이렇게 싫으면서도 뭔가 하여튼 위험을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정말 이제 치명적인 그런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이제 테스가 그 집을 뛰쳐나오는데, 이 남자가 따라와가지고 무슨 이제 어떤 일이 생기거든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라.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떤 일인지 너무 잘 알지만은, 테스는 이제 어떤 일이 뭘 얘기하는 건지도 전혀 이제 관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왔는데, 어머니는 물론 실망하고, 그러면서도 또 테스 보고 너 왜 몸 조심하지 그랬느냐. 그러니까 테스가 아니 왜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남자들이 위험하다는 걸 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그러나 뭐 부모를 그렇게 이제 계속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테스 그야말로 어떤 일이 과연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테스는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숨어 살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서 밭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이태가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떤 낙농장에 일을 하러 가죠. 근데 사실 낙농장도 일이라는 것이 젖소가 이제 우유를, 그러니까 겨울에는 우유가 말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낙농장에서 이제 젖 짜는 이제 인부로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그 일을 배우러 온 그 목사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의 아들이 아버지는 그 아들 셋 중에서 이 막내 아들이 제일 뭐랄까요 진실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 막내 아들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으면 했지만은 이 청년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제도라든가 인습이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한 그런 그 남녀 차별적인 그런 도덕률,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정말 고민하는 그런 이제 청년이라서 그 목사가 되지 않기로 하고 낙농장을 좀 경영해 볼까 하고 이제 와서 낙농 그 일을 배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청년이 테스를 보고 정말 그렇게 뭐랄까요 순진무구한 그런 이제 그 처녀라고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에인줄은 그 아까의 그 알렉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그런 인물이었죠. 알렉은 그냥 여자라면 추궁거리고 그냥 뭐 정말 지겹게 따라다니고 뭐 이러는데 알렉은 자기가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 테스에게 뭐랄까요 좀 상처를 주게 될까봐 미리 가가지고 이제 구원을 하기 전에 자기가 정말 이제 테스를 좋아하게 되니까는 미리 그 부모님께 이제 그 결혼 승낙을 얻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테스에게 그 구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테스는 정말 그 알렉에게 너무 치를 떨었기 때문에 이 알렉과 정반대되는 이런 이제 진실한 그런 청년. 그래서 그만 에인줄을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숭배하고 에인줄은 아무 그 잘못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에인줄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그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구원을 하니까 테스는 그만 이제 자기 그 과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몇 번이나 운을 떼는데 이 에인줄은 정말 그 테스를 너무나 그 정말 순진무구한 정말 이제 갓 피어난 장미같이 그렇게 이제 순결한 소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무 고백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뭐 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날 밤에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알렉이 아니죠. 에인줄이 먼저 자기가 이제 한때 방탕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테스는 그러면 이제 내일도 그야말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인줄이 그만 너는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 테스는 뭐 물론 그야말로 이제 그 땅이 터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지만은 에인줄은 그 잘못을 할 수가 없다. 부당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에인줄이 그 자기를 용서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떤 순환이라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죠. 견디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정말로 그냥 자기 눈썹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남의 시선을 안 끌기 위해서 별의별 이제 그 노력을 다 하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가족들이 이제 전부 다 그 거리에 남게 되고 이제 그때 또 알렉을 또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이 또 그렇게 이제 막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테스의 식구들을 정말 이제 그야말로 거리에 나오게 된 식구들을 이제 그 살게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죽기보다 싫지만은 이제 알렉에 다시 이제 근데 알렉이 이제 결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막 그 애원을 하지만은 이미 이제 법적으로 교회에서 그 에인줄과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에인줄이 다시 정부가 되고 그 알렉의 정부가 되고 근데 에인줄은 이제
그만 테스를 버리고 브라질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심하게 앓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정말 그 테스를 버린 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데 테스님이 이제 알력에 전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테스의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테스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근데 이 어머니는 글쎄요 정말 너무나 뭐랄까 사려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엔젤이 막 그 사정을 하니까는 그 테스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엔젤이 찾아가니까 테스가 이제 이젠 다 틀렸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엔젤이 실망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테스가 견디지를 못하고 알렉을 죽이고 이제 그 엔젤이 막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테스는 그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19세기 소설가 물론 이저 테스 더보빌가의 테스가 1891년 그러니까 이제 그 19세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제 19세기에 그 많은 작가들은 어떻게 정말 인간의 유대를 회복하느냐, 인간이 정말 이렇게 그 공동사회를 위해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인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 하디는 이미 그때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부정적인 인간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인습, 말도 안 되는 인습으로 이렇게 정말 그 대비한 영혼의 테스를 갖다가 이렇게 파괴한 그런 그 인간 사회의 규칙, 인습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스는 결국 그런 그 인습의 그 희생으로 이렇게 죽게 되죠. 네, 지금 그 9시가 됐는데 제가 좀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영상을 좀 준비한 것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질문 좀 받고 끝내기로 할까요? 네, 영상. 그러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만과 편견에서 청원하는 장면인데, 이제 남자가 내가 사실은 굉장히 당신의 지체가 났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갈등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당신을 이렇게 단념할 수가 없어서 이제 청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막 기가 막혀 하는 그리고 이제 거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대한 이상에서 이제 그냥 장면 이렇게 근데 아주 현대식으로 그래서 미스 해비샴도 정말 마녀 같은데 굉장히 젊고 매력적인 그런 여자가 이제 미스 해비샴도 나오고요. 세 번째 테스는 그냥 사진으로 나스타샤 킨스키가 테스로 나오는 그걸 조금 보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Forgive me, I hope you're feeling better. I am, thank you. Will you not sit down? 엘리자베스는 전혀 청혼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왜 왔나 모습을 있는데요.
In vain I have struggled. It will not do. My feelings will not be repressed. You must allow me to tell you how ardently I admire and love you. In declaring myself thus, I am fully aware that I will be going expressly against the wishes of my family, my friends, and I hardly need add my own better judgment. The relative situation of our families is such that any alliance between us must be regarded as a highly reprehensible connection. Indeed, as a rational man, I cannot regard it as such myself, but it cannot be helped. Almost from the earliest moments of our acquaintance, I have come to feel for you a passionate admiration and regard, which despite all my struggles has overcome every rational objection. I beg you most fervently to relieve my suffering and consent to be my wife. In such cases as these, I believe the established mode is to express a sense of obligation. I cannot. I have never desired your good opinion, and you have certainly bestowed it most unwillingly. I'm sorry to cause pain to anyone, but it was most unconsciously done, and I hope will be of short duration. And this is all the reply I am to expect. You might wonder why, with so little effort at civility, I am rejected. And I might wonder why, with so evident a desire to offend and insult me, you chose to tell me that you liked me against your will, against your reason, and even against your character. Is this not some excuse for incivility if I was uncivil? I have every reason in the world to think ill of you. Do you think any consideration would tempt me to accept the man who's been the means of ruining the happiness of a most beloved sister? Can you deny that you have done it? I have no wish to deny it. I did everything in my power to separate my friend from your sister, and I rejoice in my success. Towards him I have been kinder than towards myself. But it is not merely that on which my dislike of you is founded. Long before it had taken place, my dislike of you was decided when I heard Mr. Wickham's story of your dealings with him. How can you defend yourself on that subject? And you take an eager interest in that gentleman's concerns. Who that knows what his misfortunes can do can help feeling an interest in him? His misfortunes, yes, his misfortunes have been great indeed. And of your infliction. You have reduced him to his present state of poverty, and yet you can treat his misfortunes with contempt and ridicule. And this is your opinion of me. My faults by this calculation are heavy indeed. And perhaps these offences might have been overlooked, had not your pride been hurt by the honest confession of the scruples which had long prevented my forming any serious design on you. Had I concealed my struggles and flattered you, the disguise of every sort is my abhorrence. Nor am I ashamed of the feelings I related. They were natural and just. Could you expect me to rejoice in the inferiority of your connections? To congratulate myself on the hope of relations whose condition in life is so decidedly below my own? You're mistaken, Mr. Darcy. The mode of your declaration merely spared me any concern I might have felt in refusing you had you behaved in a more gentlemanlike manner. You could not have made me the offer of your hand in any possible way that would have tempted me to accept it. From the very beginning, your manners impressed me with the fullest belief of your arrogance, your conceit, and your selfish disdain for the feelings of others. I had not known you a month before I felt you were the last man in the world whom I could ever marry. You have said quite enough, madam. I perfectly comprehend your feelings. And now I've only to be ashamed of what my own have been. Please forgive me for having taken up your time and accept my best wishes for your health and happiness.
완전 흡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선 이 엘리자베트가 좀 숙녀다운 그런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네, 좀 숙녀다운 그런 해서요. 카이라 나이틀리라는 여자가 나오는 그 영화는 막 그냥 카이라 나이틀리가 막 그냥 정신 나간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너무 정말 보기 민망했습니다. You imagine yourself a young knight from child's school, marrying the princess. But you must know, Pip, I have no heart. I say, Pip, old chap, we're the best of friends. You're the best of friends, Joe. Come along, boy. Do you wish to see this Havisham? Here, let me look at you. Are you sullen and obstinate? No. He's a common neighbouring boy. You can break his heart. What do you think, Van? I think she's very pretty. You can kiss me, if you like. He has come into a handsome fortune. It is the desire of the benefactor that he be brought up as a gentleman in London. There are conditions, of course. The first is that the name of the benefactor remain a profound secret. You kiss my hand as if I was a queen. Pip, when you say you love me, I understand it, but it touches nothing. Here, I've been made that way. I was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 Finches was a club for gentlemen. Why? How did you get in here? A major, not me, a gentleman lawyer. Is it true? You are prohibited from making any inquiries into this question. She's beautiful. She's graceful. You admire her. How can you give your affections to that man? The looks and smiles you never give to me. Want me to deceive you? You deceive him. Yes! All men but you. James, you must tell me. It is found in the hand. You risked your life to come to me. You believed what you chose to believe. Is that kind? Who am I to be kind? How simple life is there to come back. I stole her heart away. Put ice in its place. It's not natural. It's natural in me. Yet still I love you. 처음 그 친척 집을 갔을 때
네, 이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고 그 다른 영국 소설, 근대 소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거 그 작년에 그 출판한 그 서시문의 소설 속 인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거 좀 아마 이거 여기 도서관에 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서시문의 소설 속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소설이란 인생에서 반드시 대면하게 되는 시련과 유혹에 대처하는 여러 방식과 그 결과를 면밀히 관찰해 주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다정한 것이며 엄격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GA 인문학 강좌 첫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쪽으로 더 걸치네. 리드. 이제 조금씩 걸어오면 돼, 거기서. 누인복지과에서. 걸어와. 그리고 좀 그 손을 어깨 당겨. 그러지. 9시부터.
이제 앞으로 또 일찍거리 계속 해야 된다.